지난 3월 19일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누적 관객 수가 411만 9,474명을 돌파하며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영화 연차 관람은 물론 만화책, 피규어 등 관련 콘텐츠 상품 구매에 이르기까지 슬램덩크 열풍은 문화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잡아끄는 슬램덩크 속 캐릭터에는 어떤 심리가 숨겨져 있을지, 우리는 왜 어떤 인물에 빠져드는지, 또 감동을 받는지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3040 청장년층부터 20대까지 모든 세대가 슬램덩크 열풍에 푹 빠진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에는 심리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들러는 정신역동 이론의 이론가인데요. 인간의 우월성의 욕구를 가장 강조한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디서든지 존재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못한 부분, 부족한 점을 볼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슬램덩크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이 아들러 이론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국산의 멤버 중에 정대만 선수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정대만은 중학교 때 굉장히 스타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무릎 부상 때문에 농구를 그만두고 삐뚤어진 인물이죠. 근데 이 친구가 가장 눈에 띄는 일이 송태섭을 그렇게 괴롭혔던 일이었습니다. 농구를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그게 이제 화가 나고 속상해서 송태섭을 볼 때마다 이렇게 때리는, 자, 이런 식의 행동 방식을 방어 기제 중에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정대만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더 농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좀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지금 농구를 잘하고 재밌게 하고 있는 송태섭에게 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원작에 보시면 이제 강백호와 친구들과 이제 패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약간의 저는 충격요법이었던 것 같은데, 머리도 맞고 뭐 이러면서 농구를 좋아하는 자기의 마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대만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 따라서 맞춰 살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정대만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큰 용기를 발휘를 했습니다. 예쁘게 길렀던 똑단발도 깎고 이때까지 괴롭혔던 송태섭과 농구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농구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아들러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고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대만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내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 감독님이신데요. 중년에 깨달은 삶의 의미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농구부 감독님이셨죠? 자, 그때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안 감독님이 상당히 이제 총애하던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제 너무 압박을 많이 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방황하다가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자신의 그런 욕심으로 아끼던 제자를 잃었다는 것에 이제 충격을 받고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없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중년의 고민을 겪으셨을 거예요. 자, 심리학자 에릭슨에 따르면 중년은 누구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삶이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성공하기 힘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들 때예요. 그런 위기를 성숙하게 벗어나려면은 삶의 의미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삶의 의미는 후속 세대를 키우는 것에서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안 선생님은 그런 자기 생각을 선수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 기다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중년의 삶의 위기를 겪고 새롭게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달은 성숙한 중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슬램덩크에서 가장 늦게 성장한 남자 서태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량 자체는 완성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팀워크니 뭐니 관심이 없죠. 다 자기한테 패스하라고 그래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기고 싶어하고, 그래서 좋은 선수긴 한데 자기 능력을 팀 안에서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친구도 이제 자기의 열등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산왕에는 정우성이라는 농구 천재가 있죠. 서태웅의 모든 돌파라든가 슛이라든가 다 정우성한테 막혀요. 처음에는 좌절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정우성을 뚫으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패스라는 방법을 찾아내죠. 팀원이라든가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겠지만 그 조언이 있었다고 해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벽을 만났을 때 내 벽을 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나의 우월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태웅이 발휘한 것은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패스할 용기를 가졌다는 점이죠. 채치수, 국산의 주장이자 공부도 잘하고 부족한 게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캐릭터 상품 파는 데에서 채치수 것만 안 팔린대요.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자, 왜 인기가 없을까요? 매력이 없으니까. 감상자들이 원하는 매력은 이 사람의 어떤 사이다처럼 톡 쏘는 매력이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서사입니다. 채치수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친구의 진짜 멋있는 포인트는 이 사람이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품고 있어요. 체 게바라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리얼리스트가 되라.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져라. 자, 북산은 아시다시피 강팀이 아닙니다. 근데 채치수는 전국 재패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허황된 꿈이라고 했지만 채치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죠. 그리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해왔던 채치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치수가 불가능한 꿈을 꾸지 않았으면 산왕전에서 이기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얘기죠. 다음은 문제적 캐릭터 강백호인데요. 강백호의 캐릭터는 이제 자칭 천재, 약간 자기애성 성격의 인물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관심의 대상이 항상 자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으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그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강백호의 진짜 멋있는 측면은 조금 재능 있는 애가 성장해 가는 요게 다가 아닙니다. 재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농구를 배워가는 과정, 시합을 해가면서 보여주게 되는데 채치수와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가 대뜸 덩크슛을 꽂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백호가 가진 재능을 상징하죠. 근데 덩크슛만으로 농구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패스와 그리고 점프슛 같은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름방학 때 강백호가 이제 2만 개 점프슛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슛을 하는 거를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줘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저게 나일 리가 없어.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결국 받아들이죠.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했던 착각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용기를 냈다는 거죠. 또 하나 강백호의 명대사를 꼽자면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저는 지금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직진을 하는 이런 또 용기를 보여줍니다. 자, 이거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죠. 살짝 바보여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침 살짝 바보 캐릭터기도 하죠. 중요한 거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 그 점에서 강백호가 여러 시청자들에게 이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려볼 캐릭터는 식스맨이라고 하는 이제 권준호와 벤치 멤버들인데요. 농구는 5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 5명이 풀타임을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식스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보 선수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있어줘야 될 곳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권준호와 식스맨들은 꾸준함과 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물들이 내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까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슈퍼스타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나는 어쩌면 권준호일지도 모른다라는 깨달음이 들 때가 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강백호라는 착각을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건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역할을, 내 인생에서의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인 거예요. 슬램덩크에 나오는 북산의 식스맨들은 그런 내 역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리에 있어줬던 인물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송태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송태섭의 이야기를 의외로 걱정되는 이라는 말로 설명드려 보고 싶습니다. 송태섭이 오키나와 출신으로 나와요. 일본에서 오키나와라는 지역은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독립적인 나라였다가 나중에 일본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식민지 내지는 이제 2등 국민 취급을 받아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혼돈스러운 자기 정체성을 위로받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했던 게 농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개인적인 서사를 보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형이 차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형을 대신해야 된다, 또 아빠를 대신해야 된다라는 압력 사이에서 또 이 친구도 살짝 엇나간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또 일본 문화에서의 아들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 장남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업을 이어받고 집안을 지키는 그런 의무를 부여받아요. 근데 이제 태섭이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이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농구는 잘 안 되고 형만큼의 재능은 내가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약간 삐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겪고 찾아간 것이 오키나와의 바닷가 마을, 형하고 갔던 어떤 동굴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동굴이라는 곳이에요. 나의 어떤 심리적인 안식처 같은 거죠. 내가 이제 지쳤는데 무엇을 하다가 내가 지쳤나? 또 다시 힘과 용기를 되찾아서 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위로와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곳이 동굴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왕을 이긴 다음에 좋아하는 와중에 송태섭이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도 하늘에 있는 형을 보는 것이 아닌가. 형이 했던 농구, 형이 해야 했던 가장이라는 역할, 이걸 내가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형에게 알리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이 제가 이제 심리학자로서 태섭이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송태섭이 해왔던 농구는 형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기가 해왔던 거고 자기가 찾은 의미이기는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살다 보면 그런 고민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일까? 누구나 언젠가는 진짜 자기와 마주할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들 때 불안과 공포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내 인생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송태섭에게 닥쳐올 나와 마주할 시간, 거기서 송태섭이 자기만의 용기를 내기를 한 사람의 중년으로서 응원합니다. 슬램덩크라는 영화는 일본의 기타 여러 문화 콘텐츠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슬램덩크가 한국으로 현지화가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이름도 북산,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읽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름 같은 것들을. 친구들 이름 같은 것도 뭐 강백호, 정대만, 서태웅, 최치수, 어디 진짜 있을 것 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이 일본 만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 이제 필살기가 있습니다. 테니스의 왕자라든지 뭐 카이큐 이런 데에서도 필살기를 그렇게 씁니다. 막 테니스 한번 치면은 막 시공이 갈라지고 막 점프를 하면은 막 천장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장면이 없다는 거죠. 또 강백호가 약간 뭐 점프를 더 한다든가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그려졌다는 거죠. 또 산왕한테는 이겼는데 다음 게임에서는 또 졌어요. 그래서 결국 전국 재패는 못했습니다. 사실 만화적인 결말을 바라시는 분들은 전국 재패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깨는, 몰입을 방해하는 비현실적인 장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슬램덩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슬램덩크 현상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세대 간 통합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들의 문화적 취향이 일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임영웅 콘서트를 가시고 자식들은 BTS를 보죠. 그러나 슬램덩크는 부모 세대에서 보던 것들을 자식들이 같이 보고 즐긴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해져 왔던 한국의 그런 세대 갈등이 조금 봉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섞어서 보고 싶습니다. 슬램덩크의 인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슬램덩크의 인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방금 얘기 들으셨듯이
슬램덩크는 이런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의 매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슬램덩크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중년들이 많죠. 옛 추억과 향수가 있다는 것이죠.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열정을 갖고 열심히 도전했던 순간,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 친구처럼 꿈꾸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20년 정도 지나보면 전국 재패는 어렵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주인공들처럼 불가능한 꿈을 꾸던 어린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어쩌면 꿈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중년들이 아직도 그 꿈을 꾸고 있는 주인공들에 대한 동경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에서 멈추지 않은 그런 이제 용기와 그들의 노력들, 여기서 이제 그들을 응원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선생님의 명대사, 포기하는 순간 시합 끝이에요. 포기하는 순간 시합이 끝이라는 얘기는 포기할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의 의미 또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슬램덩크의 주인공들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용기를 가지시고 삶을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